따라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게 없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길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팩트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좌파에서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연결하면은 신자유주의가 추세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는 걸 논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요. 하지만 좌파에서 볼 때 뭐예요? 신자유주의는 뭡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체제죠. 뭘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체제가 바로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따라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만약 그들의 논리가 맞다면 신자유주의 때문에 뭐죠? 성장률이 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왜 그 근거 없이 왜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뭔가 어떤 좀 오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한하고 평등지향적인 국가 개입이 정당화되는 그런 우리가 로드맵에 와 있습니다. 지금요. 아니죠. 끝으로 그럼 중산층 왜 얇아졌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중산층이 얇아진 이유는 말이죠. 결국 일의 기회를 주는 거죠. 분업이 보낸 거죠. 국제적으로 된 거죠. 따라서 웬만한 일자리는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로요. 그 다음에 디지털 디바이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IT 산업이 되면서 지식 기반 사회가 되고 또 국제 분업 때문에 중산층이 얇아지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지식 기반 사회에 중산층이 풍부한 취업의 기회를 주는 규제 완화가 맞다는 거죠, 지금요. 우리 여기서 허섭이 왜 싸웁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월가시인데 말이죠.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절망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림 4를 보시면요. 14페이지인데, 그 소득 계층별 소득 변화 추이인데, 이건 다 인플레이션을 전부 다 감안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러면은 사실은 재벌이 자기 삶을 깎아먹는 거죠. 그렇게 밀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당장 한 숟갈 더 먹으니까 상대편을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증오를 뱉어내는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문제 뭐냐면 그러면은 중소기업 간에는 영업이율의 차이가 없겠냐? 있죠. 중소하고 대 사이도 있고요. 중소기업 간에도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걸 갖다 양극화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견규모를 안 크고요. 나가야 될 중소기업이 좀비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러면서 생태계가 건강하게 바랍니까? 이러면서 고용이 되길 바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방성장위원회 엇박자인데 가장 치명적인 게 생각해보세요.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정 존재하는데 왜 정부가 개입합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그런 업종인데 대기업은 망하잖아요. 지금요. 따라서 자가당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하는 정부의 판단되는 그런 적합업종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정부가 지식의 문제 있잖아요. 뭐가 적합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시장 테스트는 사후적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사전에 죽어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 모든 걸 다 한다 하면 가능하지만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 하면 시장에 두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요. 그 다음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시장 탐욕과 시장 실패에서 비롯된 건가? 여기서 제가 큰 주제는 아니라 좀 간단히 좀 줄이겠는데요. 시장 실패, 정책 실패에서 압도적으로 1대9로 정책 실패가 더 큽니다. 지금. 뭘 잘못하냐면은 시장에서 실패가 목도되잖아요. 그런데 시장 실패는 아니죠. 모든 사람 심장으로 다 죽습니다. 심장이 안 뛰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 심장과 죽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심장이 안 뛰어 죽겠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패가 목격된다 시장 실패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에 뭐 윤창희 교수가 계시지만 간단하게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거는 퍼퓰리즘입니다. 오너십 소사이티 허상이죠. 모든 사람 집 가질 수 있다 그거 아니죠. 시장에서 집 갖고 못 갖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 문제 생기지 않는 거죠. 모두 갖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 자본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 묶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서브프라임한테 또 흘러가는 거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워크어웨이라는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도덕적 해이를 이제 일으키는 어떤 대출 관행 이런 거 있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지금 저금리죠. 인유적 저금리.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보면 인기 영합의 파퓰리즘, 오너십 소사이티라는 것. 그다음 저금리죠 저금리. 그러면서 주택 거품이 커지는데
파생 상품을 규제하지 못한 규제 불비죠. 불비. 규제 많은 거 아니죠. 따라서 규제 불비. 그 다음에 심포 다시 인기 영합의 퍼퓰리즘. 그래서 저금리.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시장 실패입니까? 정부 실패죠. 엉뚱한 데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가 한 5분 정도를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한국적 현실에서 부자 증세는 합당한 논거를 갖는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그림치를 보면요. 이게 증세론자들이 그냥 부득이 하는 전가 보도, 맨날 이것 얘기해요. 맨날 이것만. 조세 부담을 봐라 도대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이 어디냐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부자 증세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요.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찬히 좀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보자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만약에 부자들이 말이죠. 그 소득에 걸맞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면 부자 증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계층별로 얼마만큼 소득세를 갖다 부담하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팩트 파인딩에는 여기는 절대로 시비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확히 묘사하는 겁니다. 우선 거기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판이 좀 약간 옮겨졌는데요. 표하고 이제 제목이 떨어졌는데, 아시겠죠? 우리나라 보면요. 40%는 세금 안 내요. 40%는 세금 안 내요. 세금 내는 사람이 60%죠. 그러면 세금 내는 60% 중에서 일부가 냅니다. 소득세를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이 아닌 납세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13%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95%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정확히 하면은 이제 23.9%입니다. 지금 23.9%에 지금 근로소득세 90%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안 내니까 나머지 그럼 중간 40%는 5%밖에 안 내는 거죠. 세금은 원칙적으로 십시일반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시일반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고소득세는 더 내야 되지만은 모든 걸 남한테 넘기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일부가 내기 때문에 조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역설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부자 증세를 갖고 나오는데, 뭐 다시 자는 3억 이상 되면서 38% 해봤자 7,700억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 우리나라 기금까지 포함해서 정부 규모가 310조에 0.7조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게 원칙을 해놓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세 부담을 높이려면은요. 모든 사람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따라서 소비세율에 손을 대야 됩니다. 소비세율 손 안 대고 결국은 뭐죠? 증여세, 무슨 상속세, 그 다음에 고소득층에 대한 아주 고율 같은 소득세를 갖다 부과해서 더 걷는 그건 아니죠. 그건 유효한 방법이 아니죠. 지금요. 따라서 우리가 국민 개선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만 세금을 내야만 내가 공동체 이뤄내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은 세금은 뭐죠? 남에게, 혜택은 나한테 라는 식으로 국민 간에 이간질시키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얘기하겠는데요. 법인세를 보면요. 거기 표 5를 보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국가 간에 비교되죠.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이 우리가 낮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누가 내느냐 규모별로 보면은 거기에 법인수 비중이 1.22%, 그러니까 전체 법인의 1.22%가 전체 법인세의 82%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99%가 12%밖에, 지금 18%밖에 법인세 안 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더 편중을 합니까? 어떻게 더? 그게 증오가 되는 거죠. 그러고요. 법인세를 갖다가 법인세율이죠. 올린다고 해서 법인세 더 거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인세를 올리면은 법인세를 더 걷게 되면은 그만큼 배당을 적게 해야 되겠죠. 급여도 적게 나가겠네요. 따라서 각종 배당 소득세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소득세 줄어드니까 앞에서 남고 뒤에서 빚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법인세를 왜 올립니까? 그리스같이 그렇게 절박한 나라도요. 소비세 올리고 나름대로 소득세 올릴 노력을 하지만 법인세 손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겠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벌 개혁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뭐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 재벌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아주 슈퍼 어떤 매니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다 기획하고 관리해서 옵티멀 솔루션 풀어가는 슈퍼 컴퓨터를 갖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출처문제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좀 세계 어느 나라에 지금 말이죠. 외부에서 그 기업에게 얼마만큼 출자하고 외부에서 씨름을 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기업에게 손해 갔을 때 그 파생되는 국민의 어떤 잠재적인 어떤 손실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 그런 얘기죠. 출자 물론 그게 금방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쳐되겠죠. 근데 서서히 고쳐주는 얘기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요, 순환 출자하고 다 알고 있어요. 주시장에 다 반영됐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보면. 일감 몰아주기도 그래요, 보면요. 그야말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몰라도 그게 아니고 계열사가 뭡니까, 계열사가. 시장하고 기업 사이의 중간 조직이죠.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신뢰관계에 기초한 거래를 하는 넓은 의미의 어떤 계열 조직 간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그렇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요.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보좌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일자리 몰아주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9조 좀 2항이죠. 경제민주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거는 1항이 기본 질서입니다. 2항이 규제와 조정이니까 본칙이 돼야 되는 거죠. 대등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과 본칙의 어떤 관계 속에서 119조 2항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보면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편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 썼습니다만 말이죠.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좌파들의 주장인데 뭐하나 공감되십니까? 신자유주의 몰락과 우리사 양극화 심화로 보수 세력까지 경제 민주화를 내줄 수밖에 없다. 딱 그들의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일조를 했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기반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붕괴, 시장의 탐욕과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보완을 위해서 경제 민주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과 계층의 양극화 심화, 선진화 부분 퇴색.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쓴 겁니다. 사실과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따라서 우리는 냉철해야 돼. 침착하고 하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 우리가 어디가 불쌍하고 어디가 취약한 걸 알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급한 거, 급하지 않은 거. 우리 어떤 손길을 먼저 가야 될 거. 이걸 봐야 되는데 뭐 모든 걸 갖다가 사실 이간질시키고 분노와 증거를 통해서 정치 소득을 얻으려는 정치만큼 탐욕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참 볼 때 이해 못하는 게 제가 무슨 뭐 재벌의 앞잡이겠습니까? 제가 그러겠습니까? 저는 뭐냐면요. 이건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보면요. 글로벌 기업이 참 중요하다. 그건 압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에 탐욕하는 사람이 제일 탐욕스러운 거 압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 피해자를 갖다 그거를 구제하는 거 자기 사정이 내라 그랬어요. 법질로 허물어가면서 말이죠. 소급해가면서 일부 계층만 선거 전에 손해본 사람만 구해주고 선거 이후에 손해본 사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탐욕 아닙니까 지금.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분노와 그 다음에 증오를 우리가 이걸 씻어내지 못하면 후어바디스죠. 한국 경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노예의 길, 가난의 길입니다. 뭔가 좀 제가 아직도 제가 좀 이 나이에서도 제가 침착하지 못하겠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네.